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흔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프팅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리프팅이란 의료용 녹는실을 이용해서 얼굴의 처진 부분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리프팅 많이 아픈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리프팅은 어떻게 시술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실리프팅은 마취를 대부분 하고 합니다. 주사 마취를 하기 때문에 주사 마취를 할 때 따끔따끔 거리는 것은 있지만 실제 시술할 때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원장님 안 아프다고 그래놓고서 엄청 아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취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마취를 덜 한 건 아니고 마취가 좀 덜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아플 수가 있죠. 시술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시술할 때 마취를 조금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할 때 아픈 것도 있지만 오히려 시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간은 실이 안에서 웃을 때 약간씩 조직을 스치면서 따끔거리거나 붓거나 말할 때 조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오래 가면은 물론 그 빈도수는 줄어들지만 한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실이 조직이랑 이렇게 완전히 결합해서 잘 붓기 전까지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입 가까이에는 시술하지 않는 것을 주로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실리프팅 위험하지 않은가요? 실리프팅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로 녹는 실을 사용합니다. 안 녹는 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가요. 그런데 녹는 실을 사용하면 설사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위험한 시술은 아니다. 게다가 그 실의 성분은 우리가 수술할 때 여러분들 녹는 실 아시죠? 우리 내장 기관이라든지 피부 아래쪽을 꼬맬 때 쓰는 그런 봉합사 성분의 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그런 성분들이라서 그 성분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저 실리프팅 해야 할까요? 실리프팅 해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리프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레이저 치료, 초음파나 울세라 슈링크 같은 어떤 피부과적인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치료로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나는 조금 더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 그리고 좀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 하지만 안면 거상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신 질문인데요. 어떤 실을 몇 줄 사용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실의 브랜드를 환자분들이 직접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잘 조직을 잡아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부합하는 실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다 알기도 어렵고 이 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장님과 상담을 할 때 어떠한 실을 쓰고 이 실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실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실의 개수도 병원마다 시술하는 시술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되게 통상적으로 저의 경우에 눈 아래쪽을 시술한다고 했을 때 한 10줄 정도의 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10줄 전후의 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마라든지 턱 밑이 추가되면 그 실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실 리프팅 얼마나 유지되나요? 이 질문은 다음 질문과 같습니다. 실리프팅 얼마마다 반복해야 될까요? 실리프팅의 유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마다 얘기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리프팅은 실에 의해서 피부에 늘어진 조직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의 피부는 딱딱한 고체가 아니죠. 그리고 실에 나사로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가 조금씩 천천히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 실과 조직 간에 어느 정도의 유착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조직은 실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광대가 커지고 얼굴이 넓어지느냐? 실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실리프팅이 누구에게나 좋은 시술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광대가 크고 얼굴이 넓은 분들은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당겨 올린다고 해서 얼굴은 더 커 보이고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더 안 예뻐지는 것이죠. 이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갸름하고 약간 긴 듯한 느낌의 얼굴이 실리프팅이 잘 받는 얼굴이고요. 디자인을 잘 해서 더 광대가 넓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면 넓어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딤플 현상이나 실이 만져지거나 실이 튀어나오거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물론 시술 경험이 오래되고 시술을 꼼꼼하게 정성 들여 할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어떠한 시술이든 부작용의 가능성은 0%는 없죠. 최대한 조심해야겠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흔한 부작용인 딤플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실을 넣고 피부를 끌어올렸을 때 어떤 실의 끝부분에 피부가 함몰돼서 들어가 보이는 부분인데요. 생길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부작용은 아닙니다. 생기자마자 즉시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과 조직이 유착된 다음에 하면 조금 더 풀어지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이 튀어나오는 부작용도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빨리 병원에 가서 그 부분의 실을 잘라내서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이 만져지거나 비쳐 보이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것은 이 환자의 피부 두께나 조직의 두께를 잘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실을 사용하면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높고 피부가 얇은데 두꺼운 실을, 좀 뻣뻣한 실을 얕게 넣었을 경우에는 겉에서 실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거나 만졌을 때 만져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흔히 물어보시는 실리프팅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창이었습니다.